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일러의 마피 링고입니다. 다시 들을 것 같은데. 이거 에코 모드로 갔는데 알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일러의 마피 링고입니다. 네. 오늘의 테일러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흉악한 범죄자가 곧 있으면 출소를 하죠. 네. 최근에 인기 검색어를 뜨겁게 달궜던 조두순. 예. 예, 그쵸. 출소가 얼마 안 남았죠? 예,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나올 텐데 제도적으로 이러한 흉악범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논의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테일러는 이제 이러한 이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얘기하자면 대표적으로 조두순 사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조두순 사건을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초등학생을 납치, 신체 손상, 그러나 이제 술에 취해 심신미약으로 12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한 아이의 어떤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한 가족이 무너졌죠, 사실. 네, 그렇죠. 가족이 무너졌죠. 근데 그러한 사건이 그냥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었죠. 아니죠. 유독 이제 흉악한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는데 이 조두순 사건 이후에 일명 조두순법, 뭐 정확한 이름으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대한 법률이 이제 조두순법이라고 해서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 관찰관 1명이 전담해서 집중 관리한다는 내용이에요. 뭐 원투원으로 당연히 관리를 한다면 좋겠지만 그 보호 관찰관도 체력적인 한계가 있고 또 사생활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고 그런데 그런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냥 감옥에 계속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쵸. 들죠. 네. 오히려 더 지옥 같을 수 있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유로운데 혼자 약간 억압받고 구속받는 느낌이 드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다 같이 구속받는 교도소에 있는 게 편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오히려 더 할 수도 있고. 그쵸. 뭐 어쨌든 그러한 이제 보호 관찰관 1명이 전담한다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조두순법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죠. 3,065명의 어떤 이제 그런 흉악범으로 정의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3,065명 중에 5명의 고위험 대상자를 이제 선정을 해서 실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실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것도 기간이 짧아요. 출소 반년이에요. 6개월? 예, 반년 정도만 그렇게 보호 감찰하고 필요에 따라서 더 늘린다고 합니다. 기간을. 주요 이제 시행사항으로는 24시간 연속,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행동을 관찰하고 음란물 소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동시설 일체에 접근 못하도록 그리고 심리치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 조두순이 이제 출소를 하면은 가게 될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또 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시에서 지금 이 조두순법 가지고는 이 조두순을 억제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해줘 하면서 이제 지금 조두순법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정부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제재가 있는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좀 더 살펴보면 가장 뭐 대표적인 거는 성범죄자 이제 취업 제한 제도.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취업을 제한한다는 이제 제도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거 관련해서 조의를 받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일을 하면서 학원업에 들어가게 돼서 그거를 경찰서에서 열람을 하도록 그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더라고요. 그 고용하는 업체에서. 업주가. 그래서 그런 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그냥 사인만 하면 되나요? 동의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항을 읽어보고 이런 범죄 사실이 없고 이런 범죄 사실을 대리해서 조회하는 거를 허락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면은 근처 파출소, 경찰서 가가지고 이 종이를 범죄 조회를 했을 때 아동 청소년 범죄가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그런 학원업 이런 데서는 취업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네, 사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약간 뭔가 그렇게 업주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그거는 그렇죠. 예, 업주가 알아보고 그거를 이제 뭐 취업시킬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뜻인데. 네. 좀- 업주에겐 조금 귀찮은 일이 하나 더 는 거긴 하죠. 예, 그런 거기도 한데 왜냐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얼마 전에 학원업에 그쵸. 종사를 했었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거를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선량한 사람이 아닌데도 받지 않았다. 뭐 선량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소개로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 믿을만 하겠지 하고서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제도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걸 시행하지 않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좀 큰. 그러네요. 네. 신고하겠습니다. 네. 신고해주세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이 기관에 한정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동 청소년이 많이 가는 기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교통 편의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택시. 네, 왜냐면 택시는 이제 성인들도 굉장히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오히려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나 뭐 또는 뭐 더 나아가는 뭐 버스 기사, 무슨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들도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뭐 PC방 아르바이트,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러면은 범죄 사실까지는 거기서 조회를 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안 하죠. 그러면 의무는 아니니까. 그럼 뭐 학생들 뭐 PC방 가는 친구들 많고 네, 편의점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또 그런 데서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것도 사실은 약간 위험한 요소일 예.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럼 그 다음 제도를 좀 더 살펴보자면 예.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가 있어요. 네, 일정 형량 이상이 아니라 판사가 이제 판사 지령으로 그 고지 기준을 정해요. 정해서 이제 당신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죄질이 나쁘기 네, 때문에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또 문제가 많아요. 실제 거주 지역이 아닐 확률이 높고. 그렇죠. 예. 주민등록상 주소가 뜰 테니까.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가 있기는 해요. 음. 뭐 실제 거주 지역이 아닌 경우 신고를 해서 그렇죠. 바꾸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한 거죠. 불안하죠. 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범죄자 알림 이 스마트폰 앱이라는 게 있대요. 네, 사이트도 있어요. 네, 사이트도 있어서 집에서 이제 우리 집을 딱 입력을 하면은 그 전방에 몇 킬로미터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네, 검색해보셨어요? 저 해봤거든요. 네. 좀 무서워요, 사실. 아,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동네 되게 평화롭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몇 명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있었나요? 있어요. 보통 없는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없는 지역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역도 이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진도 나오나요? 사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사진이 나와도 사진까지는 보통 그게 일일이 이런 사람들이 범죄자니까 머릿속에 넣어놓고 지나가면 경계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공개하는 것도 경계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신상 정보가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피해 다녀야겠다. 이 사람을 보이면 조심해야겠다.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무슨 반응을 하기가 되게 애매하고. 네. 근데 물론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어리고 그 죄질이 자녀의 연령대에 뭔가 행해졌던 그런 이제 죄질이라면 그렇죠. 부모의 입장이면은 뭔가 기억하고 경계할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이런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거의 재범인 경우가 절반가까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두렵겠죠. 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좀 더 수정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지 기준이 거의 판사 재량이고 그 실제 거주 지역에 대한 문제도 있고. 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경찰로부터 기소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고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 성매매도 포함이 되는데 이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그 외의 경우에는 100만 원. 근데 신고하는 경우가 신고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신고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을 목격하기가 그렇죠, 사실. 저는 사실 이 제도가 좀 더 궁금한 게 예. 신고자가 가족인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많잖아요. 그렇겠죠. 네, 왜냐면 아는 사람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급 안 하지 않을까요? 가족들에게. 지금은 안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 받고 싶지만 아마 이런 제도가 있어요. 줄 것 같지는 않은데 가족이면 아니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신고 포상금 제도라는 것 자체가 물론 당연히 신고를 해서 최대한 이런 걸 줄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도적 그런 이제 푼에 비해서 좀 그 시스템이 좀 명확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많은 경우가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포상금을 주고받는지 주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네. 왜냐면은 뭐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놓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피해라고 보기 조금 네.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더 제도적인 개선이 없다면 악용될 수도 있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59.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사건 자체가 증가했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촬영 범죄가 또 아동 청소년 촬영 범죄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촬영 범죄, 뭐 흔히 말하는 몰카 문제 네. 이런 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건들이 예전에 없었을 리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뭐 사건 자체가 59%가 그 작년 대비 뭐 59% 범죄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고 네. 이런 몰카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표면화되면서 이렇게 나를 몰카로 촬영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 이거는 신고해야 되는 문제구나 자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문제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이런 범죄가 저질러져도 이거를 신고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촬영 범죄들이 아무래도 카메라가 소형화되고 뭐 핸드폰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쉽게 그렇게 몰카를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도 맞겠지만 네. 단순히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범죄 자체가 큰 문제라는 거를 자각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확실한 뚜렷한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없이 뭐 선생님이나 혹은 뭐 아는 그쵸. 가족들이나 어떤 친하게 지내는 네, 뭐 그 이웃이라든가 뭐 그럴 수 있죠. 혹은 뭐 친분이 있는 상태인데 애매하게 그렇게 해버리면은 분명히 심증은 있는데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한창 예민할 나이라 그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또 신고를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찰이나 이런 뭔가 절차적인 게 되게 무섭고 무겁게 느껴져서 또 그런 데서 자기 그런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신상 다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고를 해가지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두렵겠죠. 보복 범죄도 있을까봐 두렵고 이게 만약에 애매하게 끝나봐요. 그럼 저 사람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뭔가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압박감도 있겠죠. 특히나 아동 청소년이면 더 그런 게 클 것 같아요. 겁이 나겠죠. 겁이 나겠죠. 중형에 처하면 모르겠는데 뭐 징역 뭐 2, 3년 받는다거나 뭐 하다못해 뭐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형이 끝난다. 이러면은 보복 범죄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조두순 같은 사람도 12년만 살고서 나오는데. 그리고 그 피해자 집이랑 뭐 500m? 뭐 엄청 가까운데 800m라고 800m 되게 가까운데 집이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 촬영 범죄 증가했다고 하지만 건수로 보면은 150여 건에서 230여 건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아 예. 분명히 그 정도 그렇게 적게 일어날 리가 없다고 그쵸. 생각해요. 230건도 엄청 네. 적게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피해 입은 피해 입은 청소년들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신고하는 걸 꺼려하고 이걸 신고해야 되는지 네. 이런 확신도 없을 네. 때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잡았다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잡혀야 된다. 아 그쵸. 한 10배에서 20배 가까이는 늘어나야. 물론 뭐 그런 범죄가 없어야 되겠지만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230건이라는 거는 신고 안 한 사람이 훨씬 많다라고밖에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 단면만 본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해서가. 네. 그 다음으로 또 얘기할 게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절반이 이 성범죄의 절반이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 근데 그러면 도대체 성범죄가 엄청 종류가 다양한데 그렇죠. 어떤 것들이 뭐 절반 이상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강제추행 56.2%가 집행유예. 강제추행이면 정말 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평생 아마 상처가 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유사강간 45.6%, 거의 50%. 그리고 강간 범죄자 33.4%. 3분의 1이 네, 그렇죠. 집행유예로. 네, 3분의 1이 집행유예요. 그럼 그게 보복이 무서워서라도 신고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배 뭐 증가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1.5배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뭐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뭐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그런 보호와 어떤 그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어떤 처벌이 있어야 그래야지 뭐 아동 청소년도 만심하고 그럼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이 사람을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 쉽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줘야 애들이 뭐 그걸 믿고선 하겠죠. 근데 어른들을 믿을 수가 없는데 애초에. 그쵸. 왜냐면은 이 아이들은 이미 어른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아이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쵸. 특히나 그것도 알고 있던 가족이라는 그 상황에서 그럼 애들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갖춰야지만 그걸 갖추고 홍보를 해야지만 이런 뭐 신고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단적인 예가 조두순인 것 같아요. 조두순 사건 보면은 맞습니다. 그렇게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 주장하고 네. 징역 8년, 12년, 징역 12년만 딱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저렇게 해도 몇 년 안 받더라. 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이런 기사도 떴었어요. 조두순이 나갈 때 나갈 일만 생각하면서 운동 체력을 키우고 있다고. 뭐 각오해라, 조심해라 네, 뭐 그런 각오해라, 얘기. 조심해라. 맞아. 그러니까 아예 뭐 격리될 수 있게 뭐 징역 무기징역을 때린다거나 뭐 하다못해 뭐 한 4-50년을 징역을 준다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범죄 그러니까 조두순 사건인데 12년이면 다른 범죄들은 당연히 그보다 적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고작 몇 년 뒤 다시 사회로 나와서 네. 다시 또 그 동네에서 다시 마주치면 그 사람이 다시 앙금을 가지고 어떤 짓을 저지를지 네. 그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 다니고 피해자가 더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유예가 뜨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뭐 가장 많은 이유는 이제 합의. 왜냐면 아는 사람이니까 합의를 좀 더 쉽게 해주고 그리고 초범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초범이라면 절반 이하의 어떤 감경을 해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이 기본적으로 어떤 힘이 약하잖아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힘의 행사 수준이 낮다 보니까 양형 기준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 범죄자 입장에서 뭐 폭력이나 뭐 이런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형의 그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뭔가 위협을 하지 않았다. 그게 감형의 이유를 해줘야 되지. 오히려 그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약한 사람을 건드렸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오히려 가중처벌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너가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너가 강제적으로 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감형을 받을 수 있다. 좀 이상하죠, 사실. 네, 굉장히 이상하죠.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잠깐 살펴봤는데도 문제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도가 물론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정말 잘 대한민국 살기 좋다 이런 느낌 전혀 안 들거든요. 아, 그쵸. 예, 뭐 잡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잘 잡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신고 포상금 제도나 뭐 신상정보 공개 제도, 취업 제한 제도 뭐 하나 완벽하다고 느껴지는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안산시에서 조두순 출소 지금쯤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뭐 성범죄라는 게 뭐 아동 청소년이고 뭐 성인을 상대로고 뭐 남성이고 여성이고를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을 사실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살인의 준하는. 네, 그래서 살인에 준하는 처벌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뭐 어렸을 때 뭐 시골 가면 뭐 동네 어르신들이 뭐 장난으로 뭐 성희롱하고 뭐 그런 그렇죠.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말 그때 시대고 그냥 그때니까 통용될 수 있던 그런 거고 사회도 변하고 시대도 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소한 말, 사소한 행동이 지금 그때는 뭐 문제 없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엄청난 문제일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좀 모두가 좀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이런 범죄가 근본적으로 좀 더 사라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테일러는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많이 해볼 만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